키르쿠스 막시무스에 왔다. 키르쿠스 막시무스는 고대 로마에서 가장 큰 원형 경기장이자 전차 경주장으로 로마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길이가 약 621m, 너브가 약 118m에 달하며 최대 25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죠. 키르쿠스 막시무스는 주로 전차 경주, 즉 카르체레스라 불리는 출발선에서 여러 팀이 경쟁하는 경기를 개최하는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전차 경주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서 로마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행사였고 각 팀들은 서로 다른 색깔과 지지자들을 가지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경기장은 기원전 6세기경에 처음 건설되었으며 이후 여러 황제들에 의해 확장되고 보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대대적으로 확장했고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는 경기장의 구조와 시설이 더욱 정비되었습니다. 키르쿠스 막시무스에서는 전차 경주 외에도 야수사냥, 검투사 경기, 공개 처형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한 로마의 축제 기간에는 퍼레이드나 종교 의식도 이곳에서 진행되었죠. 오늘날 키르쿠스 막시무스는 대부분 흔적만 남아있지만 그 거대한 규모와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로마의 중요한 유적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여기 비와 모래의 무대 숨막히는 기다림 심장을 울리던 발크루스 긴장의 시작 화려한 세계 정차들 운명을 실은 바퀴 황제의 눈앞에서 살아야만 했던 이유 관중의 외침 깃발의 물결 광기와 사랑이 뒤섞인 아침 잊혀진 이름들 잿빛 그늘 속 바로 우측 언덕이 팔라티노 언덕. 팔라티노 언덕 뒤가 포로노마노. 아마 상류층 귀족층은 팔라티노 언덕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여기에 있는 경기장을 아주 넓게 조망했을 것으로 생각해 본다. 사진 촬영과 키르쿠스 막시무스에 대해서 공부하는 친구들 사전 공부 좀 해오세요. 까치도 달라, 이 까치도 달라. 로마 까치. 까치도 달라. 종이 다르구만. 종이. 로마 까치 종이 달라. 내 발끝에 닿는 돌들 이 바시리 수원한 트라 레트로 안티 숨죽이 함소 사진 경주 일출코 Pietra canto cammino ogni colonna racconta di corpi che 로마 패스 소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다. 콜로세움
플라티노 언덕 로마 포로는 한 세트로 해서 한 번 무료고 이것 또한 무료이다. 8유로씩인데 24유로를 전락하였다. 괜찮네. 제대로 이용하고 있어. 로마에 있는 카라칼라 욕장에 대해서 1분 정도 한국어로 설명해 주세요. 카라칼라 욕장은 로마에 있는 고대 공중 목욕탕으로 3세기 초 로마 황제 카라칼라가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거대한 규모와 화려한 장식으로 유명했죠. 이곳에서는 목욕뿐만 아니라 체육활동, 독서, 사교 모임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일부 유적만 남아있지만 그 규모와 건축 기술을 통해 당시 로마 제국의 번영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카라칼라 욕장은 약 11헥타르의 광대한 부지에 세워졌고 하루에 최대 16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당시 로마 시민들은 이곳에서 목욕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며 하루를 보냈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카라칼라 황제가 이 욕장을 지은 이유 중 하나가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카라칼라 황제는 욕장이 완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암살당했는데 이로 인해 욕장이 그의 유산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에피소드로는 이 욕장이 단순한 목욕탕을 넘어 로마 사회의 중요한 사교 장소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와 시인들이 이곳을 찾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하거나 토론을 벌이기도 했죠. 결국 카라칼라 욕장은 단순한 목욕시설을 넘어 로마 제국의 사회,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카라칼라 황제가 이 욕장을 건설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그는 폭군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일환으로 대규모 공공시설을 건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로마 시민들에게 무료로 목욕과 오락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인기를 높이려 했죠. 또한 당시 로마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통해 제국의 부와 권위를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한가운데 카라칼라 황제는 선언했다. 로마여 이제 너는 물과 증기의 도시가 되리라. 뜨거운 칼다리움 은은한 테피다리움 차가운 프리지다리움이 하루의 피로를 녹인다. 그곳엔 책이 있었고 대화가 있었고 예술과 철학, 땀과 웃음이 공존했다. 대리석 위를 맨발로 걷는 사람들 이걸 찍어서 사진을 그대로 여기에 업로드 했어요. 이 안내판은 로마의 카라칼라 욕장의 건설 이전에 존재했던 비냐 구이디 주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유여행할 때 아주 필요한 챗GPT. 사진을 촬영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네. 나의 친구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Are you Italian? No, Frances. France? Yeah. Wow. I studied French in my high school. Oh. But I forgot all of them. Ciel est bleu, what it means? Ciel est bleu. The sky is blue. Yes. Ciel est bleu. Oh, printemps is spring. Yes. Oh, and bonjour. Bonjour. Hello. Yeah. And 고등학교 때 배웠던 프로 몇 마디. Tra pietra e canto cammino, ogni colonna racconta di corpi che un tempo danzavano nel vapore.
holocaustum sotto, arte sopra, libri sudore, pensieri profondi, non solo bagni ma vita condivisa tra 칼라 욕장에서 친구들과 앉아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 말씀 해보세요. 정말 2000년이 더듬지 말고. 그 오랜 세월이 바로 엊그제 같아요. 지금 내가 그때 살고 있는 느낌이 드는 정도. 빙의를 해봐. 2000년에 그 목욕 갔다가 집에 가는 기분으로. 정말 대단한, 말로만 듣던 로마 문명이 역시 대단하다. 이 카라칼라 욕장을 보면서 우리 당군 임금님께서는 왜 이런 걸 안 줬을까 조금 원망도 듭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그 영혼 없는 얘기야. 아무런 얘기 아무 말 대잔치 하고 계시네. 아무나 대잔치하러 로마에 왔습니다. 참 로마는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 불로소득이지 않는가. 참 축복받은 후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 왔다고 그랬죠? 2번. 2번? 나는 이게 third time이야. 스타임이에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패키지로 2번 왔는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걸 물려줘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듭시다. 시간이 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도 만들어도 됩니다. 지하철도 만들고 올림픽 경기장도 만들고 만듭시다. 많이 만듭시다. 끊겠습니다. 욕장, 카라칼라 욕장의 주변. Poi un'altra voce, una nota lirica tra le rovine, un passo di danza tra l'erba alta, il teatro è tornato, Caracalla. 할배 한 말씀. 아유, 우리 친구들 다 가고 이제 땅으로 가고 우리 셋만 남았네. 우리도 갈 날이 30년 남았겠지. 욕심도 많아. 욕심도 많아. 아이 그럼 그 JT 그놈 참 말 안 듣더니 매년 올까? 다음에 올 때 정태 데려가서 너 혼자 타고 가라고 싣고 있고. 참 소나무가 특이해. 참 로마의 소나무. 갈매기 봐, 갈매기가 제갈매기라고. 제갈매기? 육지에 살고 있는. 아 그래? 우리나라도 있는가? 맨날 있어. 오 그래? 탄천에도 있거든. 오 그래. 그래? 오 갈매기. 커. 저것도 물고기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그러지. 민물고기 먹는다 이거. 내가 이전에 베네치아 여행 갔을 때 갈매기가 비둘기를 잡아서 낚아채가지고 올라가다가 무거우니까 놓고 떨어뜨리고. 엄청 갈매기가 싸놨고 싸놨고. 포식적인 그런 쟤도 육식 동물이니까. 아 갈매기는 그러네. 바닷고기. 카라칼라 욕장에서 버스를 타고 아우렐리아누스 방벽 앞에서 내렸다. 구글 지도를 따라 아피아 가두를 향해 걷는다. 800m 거리이다. 로마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고대의 길. 이 길의 이름은 아피아 가두 아피아. 기원전 312년 군단의 빠른 이동과 남부 통치를 위해 이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아피우스의 길 아피아라 불린 이 길은 곧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 퍼져나가는 도로들의 여왕 레지나 비아룸이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브린디시까지 약 500km를 곧게 이어가던 이 길은 안내가 155m 전방인데 무슨 산길 같다. 그 길. 로마군들이 여기를 지나다녔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하니발이 왔던 것 같은데. 흙길을 걸으면서 이 베이지 꽃과 풀 냄새
하늘에서 들리는 멋있다. 새소리를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뭐 저기서 마차가 왔다 뭐 이런 그런 멋있어. 오, 30m 전방이 아피아 가도야. 여기야. 근데 도대체 여기에 무슨 사인보드 하나 없이 구글 맵이 이렇게 안내를 하지? 여기를 아피아 가도로 지정했다니까 지금. 우리 카파토키아 가가지고 암대랑 올라갔지 산으로. 여기 도착지야 여기. 여기야? 여기 기단 말이 이게?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산천 같은데? 아, 누군가가 저 자전거 저기 온 거 보니까 여기까지도 오기는 왔는가 보네. 여기 앞에 가서 한번 이게? 글쎄, 여기로 나오는데 이 지점으로. 어디 있어야 되는지? 이게 아피아 가도구나. 이게? 그런가? 이 길이? 보면 이게 우리는 구글 지도를 따라 지도가 가리킨 지점에 도착했지만 그것은 고요한 오솔길 하나. 이토록 소박한 길이 정말 아피아 가도일까 의심이 들었다.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아피아 안티카 지역공원으로 보존되고 있다 한다. 다시 발길을 돌려 큰 길로 나서던 중 마침 지나가던 한 사람에게 물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독일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이었고 우리처럼 아피아 가도를 찾아 그 지점을 다녀왔다고 했다. 수천 년 전 로마 군단이 행군하던 이 길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로마의 외곽도로가 되어 있었다. 기원전의 바람이 불어온다. 로마의 감찰관 결심의 망치 들고 적도를 내려놓았다. 그 길의 이름은 아피아. 황제의 명령보다 먼저 군단의 발소리가 울리고 돌 위로 상인의 바퀴가 성 베드로 성전과 광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성 베드로 성전과 광장은 바티칸 시국에 위치한 가톨릭 교회의 중심지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성당 중 하나입니다. 성 베드로 성전은 예수님 주님의 제자이자 초대 교황인 성 베드로가 순교한 곳에 세워진 성당으로 현재의 건물은 16세기에 착공되어 17세기에 완공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돔 설계를 맡았으며 바로크와 르네상스 건축 양식의 정수로 꼽힙니다. 내부에는 미켈란젤로의 티에타 조각상, 베르니니의 화려한 발다키노, 제대덮개 등 수많은 예술 작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성당의 중앙돔은 로마 어디서나 보일 정도로 웅장하며 성 베드로의 무덤이 성당 아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전 앞에 펼쳐진 성 베드로 광장은 17세기 베르니니의 설계로 완성되었습니다. 타원형의 이 광장은 284개의 도리아식 기둥이 4줄로 늘어서 있으며 마치 팔을 벌려 전 세계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듯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와 2개의 분수가 자리하고 있어 이곳을 더욱 장엄하고 성스러운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전과 광장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지이자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는 예술과 역사의 보고로서 매년 수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명소입니다. 치즈인데. 땡큐. I don't know so the photo. Oh no video. No video. Ah, it's 아, video. 비디오를 했어. no, no. Okay. Thank you very much. Welcome. 성 베드로 광장. 하늘은 열리고 햇살은 기둥 위로 내려와 신자들의 어깨에 머문다. 오벨리스크 앞에 수만 개의 기도가 모여 시간조차 숨을 고른다. 성 베드로는 이곳에 잠들었고 수천 년을 지나 이 광장은 여전히 신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 2025년 희년의 종소리가 울릴 때
구름처럼 몰려온 인파 속에서 나는 조용히 기도한다. 역사의 중심에서, 빛의 중심에서, 우리는 순회자 군중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 대한민국을 번영케 하소서.